세금적인 부담이 없어진다면 이 주택으로 가면 우리한테 더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A라는 주택에 종부세 안 나오고 B라는 주택에도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 좋은 아파트의 물건을 우리는 이 주택 물량으로 계속 보유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654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부동산 하이킥은 예전부터 매일 시청하는 저의 최애 방송입니다.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 올립니다. 광교 중앙역 앞 자힐에 와이프랑 둘이 거주 중에 있고 아이들 두 놈은 직장으로 출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발령이 나서 한 4, 5년은 외국에 나가 있어야 돼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와이프는 전세 주고 한 채 갭을 더 구입하자고 하는데 종부세가 걱정이라 저는 반대하고 있어 해결이 나지 않고 있어요. 이 대표님의 깨어있는 머리에서 해결책을 얻고 싶습니다. 만약 찬성하시면 추천 상담 받으러 방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분 말씀처럼 전세를 주고 한 채 더 매수하는 2주택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말씀처럼 이 물건을 만약에 혹여나 매도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물건을 전세로 주고 그러면 이 현금, 전세 보증금 받은 현금 어디에다 활용하실 겁니까? 결국엔 어딘가에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거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는 결국 현금은 무조건 휘발성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사용하고 지출할 수밖에 없는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나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나중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부동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똘똘한 1주택에 있어서 우리 아파트한테 해가 되는 상품을 취득하는 순간 잔이 부딪히면 깨져버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깨져버리는 이유는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깨져버린다. 그렇다면 똘똘한 물건이 부딪힌다라고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2주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을 좀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광교에 있는 자연앤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지금 보유하시면서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해외 발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매각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좋은 물건 매도하시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십니다. 우리가 이 물건 때문에 지금까지 자산의 증식이 된 거지 이 아파트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산 증식이 되셨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저는 우리 아내분 말씀처럼 이 광교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주셔서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 플러스 B라는 신규 주택을 우리 전세 보증금을 받은 자금으로 취득하는 목적의 2주택 전략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2주택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 말씀처럼 똘똘한 2주택으로 가게 된다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면서 이해가 갑니다. 다만 2주택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적인 부담이 없어진다면 2주택으로 가면 우리한테 더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광교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 자녀분한테 부담보호 증여로 증여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녀가 한 분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세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부담이 없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우리 아파트 몇 평인지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두 분이서 거주하시니까 30평대 기준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0평대 16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 보니까 약 10억 정도의 물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따라서 이 증여가액이 한 6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광교 아파트를 우리 자녀 명의 한 명한테 증여할 경우에 6억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게 된다면 5천만 원 공제하고 약 5억 5천에 세율이 30% 정도가 됩니다. 30%.
그렇다면 증여세가 얼마 나오게 되냐면 약 1억 나와요. 1억. 근데 반대로 자녀 2명한테 만약에 각각 3억씩 증여하게 된다면 5천만 원씩 공제가 되면 2억 5천에 대한 증여세율이 20%입니다. 각각 20%. 그리고 뭐 누진세율 뭐 한 1,000만 원씩 공제가 된다면 얼마 나오냐면 한 명당 약 한 4천만 원 못되게 나옵니다. 4천만 원 못되게 나오면 약 얼마입니까? 8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8천만 원. 증여세가. 여기에 우리가 증여취득세도 나올 수 있겠죠. 증여취득세. 자, 증여취득세는 얼마 나올까요? 우리 광교에 있는 아파트, 이거 지금 뭐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한테 증여할 경우에 당연히 12.4%의 중과 세율을 받고 증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를 먼저 마치시고 전세 보증금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 자녀한테 전세가 껴져 있는 상태에서 부담보호 증여를 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그리고 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증여 취득세율은 3.8%입니다. 3.8%예요. 1세대 1주택은 증여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광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증여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광교에 있는 공시가격을 제가 알아보니까 공시가격이 약 9억 8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약 10억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증여취득세 얼마 내는 겁니까? 약 3,800만 원 내는 겁니다. 3,800만 원. 얼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따라서 자녀는 증여취득세와 증여세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얼마 내는 거죠? 약 1억 1,800만 원 내는 겁니다. 자녀가 2명이니까 이거 안분하면 얼마씩 내는 거예요? 5,9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얼마 나오지가 않아. 자녀 입장에서 자녀 2명에서 각각 안분을 하면 5,900만 원씩 내서 우리 광교에 있는 우리 아버님 아파트 증여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부세는 냅니까? 종부세 한 푼 안 낸다고요. 종부세. 이 종부세 한 푼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올까요? 종부세. 지금 공시가격이 10억이래요. 근데 자녀가 2명이야. 그러면 각각 공제가 6억씩 공제가 돼서요. 약 12억이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10억 이하이다 보니까 종부세가 안 나온다고요. 종부세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증여세도 얼마 나와요? 증여세 약 8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증여취득세는 3.8% 기본세율로 냅니다. 그래서 3,8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엄청나게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규 아파트를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신규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받은 걸로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또한 마찬가지 공시 10억짜리 아파트를 우리와 같은 아파트를 비슷한 아파트를 보게 된다면 이거 공동명의 하셔야죠. 공동명의. 이거 공동명의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각각 6억씩은 공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종부세 나와요? 여기서 종부세 한 푼 안 나온다고? 종부세 한 푼 안 나온다고요. 그럼 따라서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부세가 아예 안 나온다고. 종부세가 A라는 주택에 종부세 안 나오고 B라는 주택에도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 좋은 아파트의 물건을 우리는 2주택 물량으로 계속 보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파트한테 해가 되지 않는 상품으로 취득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부딪히면 세금적인 부분에 깨져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근데 다만 우리는 증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출가한 자녀가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녀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증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저는 2주택 전략으로 가야지만 우리의 자산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반드시 보유하셔야 되고 신규 아파트 취득하셔야 되고 반드시 다시 재상담 받아서 물건 추천 받으십시오.